본 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방송입니다. 그물을 올리는 어부, 이슬 맺힌 연잎과 산속 사찰 입구, 배가 떠가는 바다를 배경으로 타이틀이 뜬다. 사운드멘터리 풍경소리 시즌 3. 우렁찬 떨림의 소리가 천지 만물을 깨웁니다. 울창한 산속에 위치한 고즈넉한 사찰. 승려가 종각 2층에서 양손에 북채를 들고 화려한 단청이 새겨진 초대형 법보를 쥐고, 서윤 씨는 마당에서 그 모습을 올려다보고 있다. 소리꾼한테 가장 가까운 악기가 북인 것 같아요. 복잡한 세상사 잠시 벗어나 내면의 나를 만나러 떠나봅니다. 서브 타이틀, 내면을 일깨우는 태고의 울림. 자막, 경기도 양평군 용문사. 서윤 씨가 배낭을 메고 용문사 마당으로 들어서며 거대한 은행나무를 올려다본다. 와, 엄청 크고 엄청 높아요. 은행나무는 여러 줄기로 갈라지며 수십 미터 높이로 자라 있다. 판소리 국악인 장서윤. 저렇게 큰 나무 처음 봤어요. 크다라는 말보다는 웅장하다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자막, 용문사. 용문산에 위치한 신라시대에 창건한 사찰. 수령 1100년이 넘는 은행나무로 유명. 젊은 소리꾼 장서윤. 그녀는 오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이곳 용문사를 찾았습니다. 사실 템플 스테이를 제가 하러 여기 왔는데, 템플 스테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정말 말 그대로 속세를 떠나서 하루만큼은 여기 와서 뭔가 다 비워내고 좀 마음이 정화가 돼서 나가고 싶은 사람들이 전 여기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막, 템플스테이. 사찰에 머물면서 불교 문화와 사찰 생활을 체험하는 일. 서른 즈음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나이. 서윤 씨가 수련복을 들고 디딤돌에 신발을 벗어놓으며 한옥 숙소로 들어간다. 산사의 고요함에 젖어 번뇌를 벗어놓을 수 있길 바라봅니다. 다른 참가자는 옆방으로 들어간다. 의외로 많은 젊은이들이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템플 스테이를 찾습니다. 서윤 씨가 수련복으로 갈아입고 방에서 나온다. 속세의 흔적을 최대한 털어내고 단출해진 몸과 마음. 해야 할 일 없는 이 시간을 즐겨봅니다. 서윤 씨는 수련관 툇마루에 앉아 주변을 둘러본다. 고양이가 마당에 드러누워 앞발을 핥고 있다. 야옹씨. 살리. 서윤 씨는 나뭇가지를 흔들며 고양이와 장난을 친다. 이곳의 생활은 어떠신가요? 해탈하셨나요? 응? 강아지들은 또 막 와서 막 같이 사는 주인만 보고 막 꼬리치고 좋아하고 엄청 사랑을 막 주고 막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고양이들은 약간 친구 같은 느낌이에요. 같이 사는 친구. 어느 정도 거리를 줘야 되고 어느 정도 예의도 있어야 되고.
눈 닿는 곳곳, 숨결 닿는 곳곳, 포근한 침묵만이 주위를 애워쌉니다. 서윤 씨는 수련관 툇마루에 앉아 마룻바닥을 쓰다듬는다. 낡은 툇마루가 수련관 앞에 길게 놓여 있다. 각자 충분히 휴식을 취한 후 참가자들이 첫 대면을 위해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갑순이라고 하고요. 네, 인사 템플에 총책임 맡고 있습니다. 4시 10분이면 배종 소리가 들릴 거예요. 최소 하룻밤을 머무를 곳. 오셨다는 분도 계셨는데, 해가 지기 전 사찰 이곳저곳을 둘러봅니다. 팔각 모양의 법당 앞에 도착한다. 편안하게 앞을 보세요. 네, 영문사에는 보물이 2개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모셔져 있는 금동 관음자상의 그 첫 번째 보물이에요. 이건 고려 말에 조성이 됐어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정제육사 부다랑비, 이건 조선 7년, 태조 7년에 조성된 거라 둘 다 보물로 지정이 됐고 은행나무는 천연기념입니다. 종각, 사실은 많은 중생들, 다양한 중생들에게 이 소리를 전해서 그 마음을 편안하게,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법문을 이러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대종은 아침엔 28번, 저녁에 33번 친답니다. 뭐 이유가 있겠죠? 혹시 궁금하면 이따가 모닥불 필 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옆으로. 용문사에 어둑어둑 땅거미가 내려앉고 있다. 산중엔 어둠이 빨리 찾아듭니다. 해가 지면 소리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진각 스님과 서윤 씨가 차례로 마당을 지나간다. 사람들이 하나둘 어디론가 향합니다. 진각 스님과 서윤 씨, 참가자들은 범종이 걸린 종각 앞에 모인다. 산사의 밤을 여는 소리를 직접 울려보기 위해서입니다. 진각 스님이 닭목으로 범종을 친다. 서윤 씨도 진각 스님과 함께 범종을 쳐본다. 세상 만물에 고단했던 하루를 위로하는 묵직한 소리가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범종은 황금색 은행잎 조각들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진각 스님과 서윤 씨 참가자들이 어두운 마당에 장작불을 피워놓고 둥글게 둘러앉아 있다. 한옥집에 대한 꿈이 있어요. 깊은 어둠이 내리자 모두 모닥불 앞에 둘러앉습니다. 프로그램 중 가장 인기가 있다는 스님과의 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불 펴보면 아는데 제가 잘 피우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 용문사 진각 스님. 처음 불 피우라고 하면은 많이 꺼먹더라고요. 대충 막 쏴. 근데 지금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서 서로에게 거리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거리감 속에서 산소, 공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산화가 되는 거죠. 우리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딱 붙어 있으면 산소가 공급이 안 돼. 그러면 숨차. 그런 관계성 속에 살다 보면 각자 안고 온 고민 보따리를 살며시 풀어놓고 수행자의 조언에 귀 기울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뭐 하고 사나? 내가 뭐 따지 이렇게 살까? 그런 생각이 버떡버떡 들어요. 그럼 많이 소진되는 가는 중이에요. 지금 번아웃 되는 거일 수도 있고. 가장 좋은 치유는 혼자 내비두는 거입니다. 혼자. 장작이 시뻘건 불길을 일으키며 화로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다. 서윤 씨도
용기를 내어 속내를 털어놓아 봅니다. 이 직업 자체가 뭔가 무대에 설 때마다 즉각적으로 평가를 받는 일이잖아요. 되게 네, 관객들의 평가를 받는 일이니까 어렸을 때는 그거를 잘 모를 때는 오히려 떨리거나 이런 게 없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되면서 뭔가 좀 무대에 서는 일이 되게 공포로 다가올 때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내밀한 이야기를 서로 공유하다 보니 묘한 동지애가 번집니다. 다 내려놓는 자가 들려주고 싶은 노래가 있습니다. 자막 국립창극단 2019년 신창극 중 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칠레 시인 파블로 네루다의 시 너의 노래를 각색한 곡. 너의 노래 너의 노래 너무 많은 빛 그 수많은 빛을 연기와 바위뿐인 이곳에서 너의 사랑을 내게 다오 너의 기억을 내게 다오 잠긴 문의 열쇠를 내게 다오 그렇게 덧없는 번뇌는 어둠과 함께 사라지고 청명한 여명이 차분히 스며듭니다. 첩첩으로 연이어진 산봉우리들이 물결 무늬를 이루며 구름과 안개 사이를 부드럽게 흐르고 그 너머로 붉은 빛이 띠 모양으로 넓게 퍼져 있다. 사찰 처마 끝엔 작은 종 모양의 풍경이 매달려 있다. 진각 스님은 쌀이비로 돌계단에 낙엽을 쓰는 중이다. 스님 잘 주무셨어요? 많이 왔어요. 잘 들었어요? 네. 그래서 잠자는 게 좋긴 한데 무섭진 않고. 네, 전혀 너무 조용해서 잠도 잘 오고요. 기절했어요. 아, 기절하셨구나. 퀴즈 좀 해야 되는데. 비질이요? 어, 엄청 많이 하셨네요, 이미. 그러게. 네, 어디 좀 제가 좀 도와드릴 곳이 있을까요? 울력, 몸을 써서 절간 살림에 힘을 보태는 건 사찰 스님들에겐 수행의 일부와 같습니다. 응? 잘하려거나 빨리 하려는 마음을 비워내고 물 흐르듯 섭리대로 흘러가야 합니다. 서윤 씨가 진각 스님을 도와 길을 쓸고 있다. 이렇게 싹 훑고 지나가는 그 느낌에만 집중하고 잡생각은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너무 잘하려고 그러면은 더 잘 안 되고 슬슬 해야 되는 거야. 슬슬. 슬슬. 등산객들은 두 사람을 지나쳐 길을 오간다. 울력으로, 때론 휴식으로, 혹은 산행으로 부부 참가자가 산길을 걷고 있다. 자신의 마음을 만나고 위로하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템플스테이 참가자 신동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절에 와가지고 한 2박 3일 정도 쉬었다 가면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로 해가지고 또 한 달 정도 사는데 또 무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템플스테이가 좋아졌어요. 그렇게 산사에서의 하룻밤은 고단했던 일상에 따스한 활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서윤 씨와 진각 스님이 쌀이비를 들고 용문사로 들어간다. 서윤 씨가 걸레로 방바닥을 닦고 있다. 마음을 닫고 욕심과 근심을 내려놓으니 천근 같던 몸과 마음이 한결 가뿐해졌습니다. 서윤 씨는 수련복을 잘 개서 방바닥에 내려놓고 밖으로 나와 방문을 닫는다. 이런 시간이나 경험이 되게 감사했던 게 뭔가 번잡한 생각이나 고민거리 참 많은데 좀 많이 내려놓고 비워내고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벼운 저를 다시 데리고 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 서윤 씨가 용문사를 나서며 뒤를 돌아본다. 사실 아쉬움이 하나 남았습니다. 소리꾼들에게 친숙한 작은 소리북과는 또 다른 사찰의 큰 법고 소리가 주는 여운과 떨림을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종각 2층에 초대형 법고가 걸려 있다. 자막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북소리의 근본에 더 깊이 다가가기 위해 전통북을 만드는 장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전수조교의 공방이지만 화려함은커녕 환경사업소 한편에 자리에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지금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네, 2자짜리 복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2자면 얼마나 큰 한 거예요? 60cm, 저 정도 됩니다. 자막 전통북 활판 작업. 전통 악기를 만드는 장인들을 악기장이라 부릅니다. 윤종국 악기장은 최대한 옛 방식을 따라 전통 북을 만들고 있습니다. 창을 하시니까 우리 악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거구나. 그렇죠. 예. 아무래도 저는 다 만들어진 악기는 자주 보는데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보기는 그렇죠. 아무나 보는 게 예, 아니니까. 다 윤종국 악기장이 공구 거치대에서 나무톱을 꺼낸다. 이제 이제 조선톱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이 톱으로 이제 길 겁니다. 이렇게 해서 톱으로 목재를 자른다. 그는 무려 4대째 전통 북을 만드는 그야말로 가업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야, 곡선형으로 자른 막대기를 나란히 붙인다. 이렇게 되죠. 딱 맞아 떨어지네요. 네,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그 작업을 대패로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다 손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 붙인 윤덕진 악기장은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에 쓰인 용고와 청와대 앞 문민고를 만든 주인공입니다. TV나 라디오를 들으시다가 북소리가 나오면은 저건 내북이다 이렇게 찍으셨어요. 근데 아직 저는 거기까지 그 경제는 아직 이루지 못했고 대강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소리 넣어서 아직 그 감정을 알 정도는 아직 안 되고 보면은 저 북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저건 우리 북이다. 요거는 어디서 만든 북이다라는 거 정도는. 큰아들은 무조건 가업을 이어야 한다는 아버지는 기술은 머리가 아닌 몸에 익어야 한다는 혹독한 가르침으로 일찍부터 그를 단련시켰습니다. 북은 하늘의 소리죠. 하늘의 소리고 심장의 소리고 또 이 북소리가 있음으로써 그 침체되어 있던 어떠한 그런 것들이 다 되살아날 수도 있고 흥겨워지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안 들었을 땐 좀 침체되어 있고 사람이 좀 이렇게 처져 있지만은 소리를 들으면은
활발해지고 활동적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북소리는 저희는 그 하늘의 소리와 심장의 소리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패로 곡선형 막대기의 측면을 깎는다. 태고부터 인류와 함께해온 악기지만 북매오기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윤종국 악기장이 한쪽 눈을 감고 막대기의 측면을 살펴본다. 곡선의 나무 조각들이 만나 한치의 빛도 새어나오지 않을 만큼 아귀가 딱 맞아야 합니다. 맞았죠? 네. 아까는 이렇게 됐었죠. 이렇게. 이렇게 됐었죠. 네. 이렇게 됐죠. 맞았네. 자막, 공명통 제작하기. 혼자 할 수 없는 작업들도 많습니다. 윤종국 악기장과 남자가 커다란 쇠고리에 곡선형의 막대기를 가지런히 넣어 원통 모양의 공명통을 만든다. 그리고 망치로 두드려 막대기들의 아귀를 맞춘다. 북을 제대로 만들려면 이렇게 나무를 능수능란하게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지극정성으로 수없이 어루만져줘야 합니다. 윤종국 악기장이 대패로 공명통을 다듬는다. 악기장의 얼굴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다. 악기장은 공명통을 두드린다. 소리 좋죠? 좋네요. 네. 이거를 갖다가 잘 내 정성과 이런 땀을 다 여기다 얘한테 쏟으면은 네. 얘 또한 나한테 답을 주죠. 좋은 소리로 저한테 흡족하게. 진짜. 할아버지의 손때 묻은 대패. 아버지가 물려주신 연장들은 세상의 홀대 속에서도 묵묵히 가업을 지켜온 아버지, 할아버지의 신념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자막, 북매우. 윤종국 악기장이 공명통에 가죽을 씌우고 그 위에 올라서서 지근지근 밟는다. 전통 북만들기의 핵심은 가죽 씌우기입니다. 가죽은 온도나 습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한여름, 한겨울엔 북매우기를 하지도 못합니다. 자막, 가죽 느리기와 단청 꾸미기. 북을 꾸미려면 단청 기술도 연마해야 합니다. 윤종국 악기장은 그래도 형제들이 다 함께 가업을 잇고 있어 서로 의지가 됩니다. 악기장 이수자 윤관. 그 북 메울 때 그 과정이 제일 중요한데요. 거기서 조금 음을 좀 덜 매면은 말랐을 때 음이 죽는 소리가 나고, 또 너무 강하게 매다 보면은 또 너무 하이 북소리가 나가지고, 예, 그래서 형님한테 많이 이렇게 조율 있게 북을 메울 때 한 번 더 밟아라, 한 번 더 당겨라, 그리고 무작정 빨리 하지 말라, 그런 걸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윤종국 악기장이 북채로 완성된 북을 두드린다. 언제 들어도 심장을 뛰게 하는 떨림. 또 하나의 자식을 잉태한 셈입니다. 서윤 씨는 손으로 북을 두드려 본다. 북 떠나보내기 아쉽지 않으세요? 다 만들면. 아시죠? 이렇게 또 특히 이렇게 소리가 여러 개를 만들어주는 것 중에서도 하나가 마음에 싹 드는 게 있어요. 그것도 뭐 정말 주기 싫은. 근데 그건 계약이 되면 어쨌든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가끔. 윤종국 악기장이 가장 애착 가는 작품으로 첫손 꼽은 전통북은 남양주 봉선사에 있습니다. 웅장하죠. 가까이 가까이 갈수록 갈수록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아까 봤을 때는 윤종국 악기장과 서윤 씨가 벽보가 설치된 종각 2층으로 올라간다. 소리가 너무 궁금해요. 어떤 소리가 날지. 이것도 한 10년 넘었을 것 같은데요. 10년 넘었죠 아마. 이거 질 때 했으니까. 그동안 정말 많이 연주를 했나 봐요. 네네.
손때도 많이 묻어 있고. 자막, 벚꽃, 불교의식에 쓰이는 붓. 궁금했던 벚꽃 소리. 어둠이 내려앉길 기다립니다. 승려 2명이 중각 2층으로 올라간다. 시집 보낸 딸을 만나는 심정입니다. 승려는 양손에 부채를 들고 현란한 손놀림으로 벚꽃을 치기 시작한다. 서윤 씨와 윤종국 악기장이 마당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세상 만물을 일깨우는 소리가 심장을 울립니다. 자막, 깨어난 내면의 속삭임. 분주한 일상을 잠시 멈추고 마음을 챙겨주세요. 진각 스님이 수련관 툇마루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눈을 감고 명상을 하고 있다. 서윤 씨는 진각 스님과 거리를 두고 툇마루에 가부좌로 앉아 명상을 한다. 기획 KTV 국민방송. 지금까지 후면해설 방송 사운드멘터리 풍경소리 시즌3 내면을 일깨우는 태고의 울림이었습니다.